이것들을 아끼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엄청나게 아끼고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돈을 아끼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노동력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해서 수직 하락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수직 하락하는 거예요. 있었던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돈 벌지도 못해요. 몸이 아프면.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저는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7평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5평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저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75평에 살게 된 이유가 아끼는 것에 있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은 위험해요. 이상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책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세히 정확한 이야기는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님이나 켈리체 회장님 역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저서에는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책에는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의 속성 이런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돈은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고이면 썩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려고 돈을 아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끼면 악착같이 아껴서 어떻게든 아껴서 조금 더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끼면 정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아끼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제 주변에 보면 아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게 아끼고 사셨고 열심히 사셨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주위의 지인들도 보면 아끼고 열심히 살지만 삶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나름 행복해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아끼며 사는 게 옳은 일인가? 그게 과연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나? 내가 부자가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아끼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지난 편에 이야기했던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연장선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아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부로 아끼면 안 돼요. 무엇을 아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상하죠? 왜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 뭐 몇백 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게 돼요, 꼭.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다. 저는 예전에 정말 아낄 때 전단지를 그렇게 보고 이마트에서는 뭐 우유가 싸면 우유를 사고 저 마트에 가서는 바나나가 싸면 바나나를 사고 500원, 1000원 아끼기 위해서 마트를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가 굉장히 돈을 아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악착같이 잘 모으고 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500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마트를 여러 군데 돌아다닌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했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되거든요. 부자들은 돈을 써서 본인의 시간을 사잖아요. 돈을 써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노동력을 쓰고 돈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행동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다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게 진짜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펑펑 써버립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펑펑 써버리고 돈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아끼고 사는데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당근하지 마세요. 당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당근이 나오기 전에도 물건을 무조건 대부분 중고로 사고 팔았거든요. 그때는 당근이 없었어요. 맘카페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몇천 원짜리 물건도 사고 팔았고요. 심지어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안 입는 옷을 1000원에 판 적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 1000원이라도 벌어서 기뻤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 옷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 사람을 만나서 썼던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렇게 제가 아끼려고 악착같이 했던 행동들이. 그건 절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근에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책 전집 같은 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4, 50만 원짜리 전집을 제가 한 20만 원, 25만 원에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 15만 원 정도에 되팔기도 하고 그거는 괜찮죠, 사실. 몇십만 원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아이들 전집 한 권을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천 원이나 작은 돈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선물로 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 몇천 원 아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돈만 보이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나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비교하지 마세요. 가격 비교하지 마세요. 최저가 찾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00원이라도 싼데 찾아가지고 최저가로 찾아서 사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남들 왜 바보같이 그냥 바로 가격 비교도 안 하고 비싸게 사지?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마트에서 뭐 500원, 1000원 더 비싼 거 안 사고 집에 가서 비교해보고 500원 아끼고 그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500원 아끼려고 가격 비교하고 이런 거 진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가격 비교하지 마세요. 필요한 물건은 그냥 바로 사세요. 부자들은 가격 비교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가격 비교를 하지 말고 물건을 사지 마세요. 그냥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는 물건을 이게 쌀까 말까 나한테 필요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이거 다 제가 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은 저는 물건 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빠르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물건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세일을 해.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15만 원짜리 10만 원에 할인을 하면 꼭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서 쓰냐? 안 쓰거든요. 근데 살 때는 5만 원 싸게 샀다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쓰지 않아도 될 돈 1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쓰면 또 다시 당근에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시간과 에너지가 또 쓰죠. 물건을 사지 마세요. 물건을 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최악의 소비 물건이 뭔지 아세요? 차예요, 차. 자동차.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나거든요. 차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원하는 차를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명품과 차같이 비싼 고가품을 사기 위해서 할부로 긁고, 내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또 써야 된다. 그거는 자기 삶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필요 없는 물건이던가, 다른 하나는 나에게 너무 과분한 물건이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싸고 좋은 물건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가격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낭비입니다. 특히 차는 사는 순간 감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가 큽니다. 뭐 명품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오르잖아요, 사실. 미술품도 그래요. 미술 그림 같은 거나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투자가 돼요. 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노동력을 아끼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게 레버리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아껴야 되는 거는 아줌마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아이들 학원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끼세요. 그런 거 아껴서 책 읽고 글 쓰고 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끼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것도 제가 다 지나고 나서 너무 후회했던 것들이에요. 아낀다고 이것까지 아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건강에 대한 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 번다고, 돈 아낀다고 내가 먹는 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먹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크푸드 아무거나 먹는다거나 다 제 얘기예요. 저는 과거에 먹는 거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애들이 먹다 남은 거 그냥 먹었거든요. 대충. 그랬어요. 좋은 거 사 먹을 생각을 전혀 못했죠. 비싸고 좋은 거 사 먹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진짜 뭐 조금 그때 심하게 아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신랑이 그때 만두는 사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우리 신랑은. 근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도 아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골병 들어요. 내 몸 함부로 하면 골병 들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내 몸 함부로 하면 부자 돼서 뭐 합니까? 뭐 하늘나라 가면 돈 쓸 수도 없는데.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몸이에요. 내 몸. 제가 암에 걸려보고 아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절대로 돈 번다고 내 먹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투자를 해요. 저 좋은 계란 먹어요. 저 1번 계란만 먹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번 계란이 뭐 5, 600원 하거든요.
가격이, 계란 가격이 변동이 늘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알에 한 5, 600원 해요. 6, 700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두 알 먹는다고 해도 700원이면 1,400원이잖아요. 그런데 4번 계란은 그거의 반값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알에 뭐 한 1,000원이라고 하면, 아니지, 두 알에, 하루에 두 알 먹으면 1,000원, 두 알에 1,000원이라고 치면 뭐 4번 계란은 두 알에 500원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저는 500원밖에 더 쓰지 않는 거예요. 좋은 계란을 먹는 거에. 그런데 사람들은 비싼 계란, 일본 계란은 비싸다고 안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은 뭐 스타벅스나 밖에서 커피나 뭐 디저트나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돈을 쓰지 않나요? 쓸데없는 거 외식에 굉장히 돈을 쉽게 쓰지 않나요? 치킨 하나 뭐 그냥 쉽게 돈 쓰지 않나요?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을 쓰지 않고 진짜 건강한 음식에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 중,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과거에 내가 먹는 거에 굉장히 야박하게 굴었던 거. 그거 정말 후회합니다. 거기에 연달아서 운동하는 거. 내 몸에 투자하는 거를 아끼면 안 돼요. 저는 폴댄스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돈 아낀다고 동네 헬스장 3만 원 하는 것도 안 다녔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그것도, 그 돈도. 뭐 거기 헬스장을 다녀 그냥 동네 그냥 걷거나 산책하면 되지. 뭐 그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회가 돼요. 정말 체력이 실력이고 체력이 모든 거예요.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저는 이 촬영하고도 또 폴댄스 운동하러 갈 거예요. 운동이 먼저거든요. 체력이 되면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건 제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끼면 안 되는 거 중에는 내 몸에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 건강에 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진짜 잘한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잘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제가 유일하게 잘했던 거. 그렇게 아끼는 와중에서도 저는 책은 많이 샀어요. 책은 보고 싶은 책은 쉽게 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작가도 될 수 있고, 제가 레버리지라는, 롬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많은 변화를 하고, 근데 그 책뿐이겠습니까? 많은 책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겠죠. 꼭 읽으셔야 돼요, 책은. 책은 저자의 핵심 노하우가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레버리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2만 원도 안 하잖아요. 만 얼마밖에 안 하는 그 작은 책 한 권에 저자의 노하우가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책 읽기와 글쓰기는 저는 이제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책은, 독서는 선택이고 취미생활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AI 시대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누구 AI 전문가 분은 뭐 한 달이 하루가 한 달처럼 1년이 한 달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책 읽기와 글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노하우들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끼지 않았던 거는 책 읽기였는데 책을 구입해서 읽는 거? 그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엄청나게 아끼고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돈을 아끼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 노동력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해서,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진짜 아끼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레버리지를 당하는 중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동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꼭 돈을 아끼려고 하기 전에 나의 시간과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 그거를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이 아끼는 거는 나의 건강에 투자하는 거를 아끼는 거.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 다 제 경험입니다. 제 건강에 투자하는 거를 아꼈다가 저는 큰 병에 한번 걸려봤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몸 망가지면 끝나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수직 하락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수직 하락하는 거예요. 있었던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돈 벌지도 못해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에 투자를 하고, 운동을 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그게 결국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요. 성공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결국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또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또 만듭니다. 결국은 내 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강좌를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AI도 배우고 싶고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투자하는 거를 멈추지 마세요.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꼭 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독서와 글쓰기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가 먼저 실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제가 만들게 되면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는 꼭 아끼지 않으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